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37% 빠져서 248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1.93% 빠져서 83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장 크게 빠졌습니다. 이 계속 빠졌는데요. 보면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빠지더니만 아주 오늘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래서 2500선을 좀 나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허무하게 2500선을 깨버렸습니다. 장중 저점은 이제 247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고요. 그나마 막판에 조금 돌리면서 2489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가 이제 더 심했는데요. 보면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빠진 폭을 보면 역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또 이렇게 또 아주 더 가파르게 이렇게 빠집니다. 그래서 어, 굉장히 지금 이렇게 최근에 올랐던 거를 많이 이렇게 되돌려 놨고요.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겹친 것 같습니다. 지금 세계 증시도 그렇게 지금 막 좀 힘이 없죠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뭐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그렇게 지금 상승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거의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고요. 다우가 뭐 34,000 위로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S&P도 한 4,150 이 정도에서 막힌 상태인 것 같고요.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좀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. 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. 뭐 다단계식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아직 뭐 의혹이고요. 뭐 금융위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결과가 나오기는 할 건데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런 거 보면 참 신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어, 주식 이런 자본시장에서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요. 보면 이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가 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좀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불공정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겠죠. 그래서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뭐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많이 훼손을 시킨 것 같고요. 뭐 그래도 그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히 아주 나빠서 막 다 팔고 가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외국인이 그렇게 뭐 대량으로 판 것도 아니고요. 오늘 약간 매수로 이렇게 잡혔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이 주식 시장 시스템에 대한 약간 불안, 이런 신뢰에 대한 그런 훼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. 일단은 계속 이렇게 좀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2,500 이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.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.4%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대형주가 빠져버리니까 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.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들이 또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6%, LG화학도 3%,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5%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강했던 이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반면에 좀 좋은 게 그나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좋았는데요. 현대차가 거의 뭐 5%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좋았습니다.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. 역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만이 뭐 살 길인 것 같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.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3조 6천억 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
영업이익 3조 6천억이 나오면서 이번 1분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실적이 국내 상장 기업에서 1위입니다. 네,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서 영업이익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.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. 현대차가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를 하는 그런 지금 23년 1분기가 되겠네요. 매출도 보면 거의 25% 증가했죠. 전년 대비.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. 영업이익은 뭐 86% 증가. 네.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수출 이런 데이터를 봐도 자동차가 이제 수출 거의 1위로 올라서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자동차 쪽이 좋아서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 외에 이제 지표 보시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337원까지 가면서 최근 들어서 또 최고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. 계속 뭐 1330원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 뭐 경상 수지 적자 계속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은 좀 높은 게 도움이 될 겁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높아야지 기업 이익이나 실적에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모양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되면 환율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무역 수지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빠질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미국의 실적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5월,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의 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조금 그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. 이번 부채 한도 협상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미국 정치권들도 지금 워낙 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네, 부채 한도 협상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5월, 6월에 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